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감액 배당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뜻 배당을 줄이겠다는 건가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배당액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감액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요즘 주총 시즌에 감액 배당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다면서요. 네네네. 갑자기 그 신문 지면을 보면 감액 배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최근 들어서 그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뭐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 줄줄이 감액 배당, 배당 소득세 안내, 주주들 환호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감액 배당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좀 잘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감액 배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IS 동서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IS 동서가 비과세 배당을 도입을 한다. 뭐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이 회사가 비과세 배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 비과세 배당 다시 말해서 감액 배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내부 정책을 도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비과세 배당을 이번에 추진을 하는 거죠. 뭐 그냥 이 제도를 없던 거를 이제 도입을 했으니 이제부터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전에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냥 비과세 배당을 한다. 비과세 배당을 추진하는 거지 도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99% 이상의 기사들이 도입이라고 썼고 추진이라고 쓴 데는 딱 한 매체밖에 없어요. MTN. 네. MTN 정권부에서는 추진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한번 밟아가 볼게요. 자, 감액 배당이라는 게 있고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 소득세를 안 낸다더라 하는 걸 알아도 좋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안 낸다는 건지 그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우리 기업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부분 회사마다 그 계정 과목의 차이는 좀 있지만 뭐 이런 걸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타 자본 조정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이제 두 가지의 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이익을 그냥 재무제표에 숫자로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배당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그렇죠. 발생하잖아요. 이 이익잉여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건데, 자,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21년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21년도에 창업해서 영업을 시작해서 그 해에 100억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100억이 되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100억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200억이 되고, 그 다음에는 50억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250억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창업 이래로 누적시켜 온 그 이익, 해마다 창출한 이익을 그냥 숫자상으로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현금의 규모하고는 틀리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렇게 이익을 내 가지고 그걸 뭐 투자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해도 이 숫자는 바뀌지 않아요. 이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이 회사가 창사 이래로 창출했던 이익이 누적된 거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썼다고 해서 뭐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물론 배당을 하면 줄게 됩니다. 배당을 하면 줄게 되지만 다른 뭐 투자 활동을 하는 데서도 이게 줄지가 않는 거죠. 뭐 이익잉여금 누적된 숫자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작을 수도 있고, 자, 이론적으로는
뭐 회사의 이익여금이 1조가 있어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현금은 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돈입니다. 그 주주가 회사에 돈을 납입할 때는 뭐냐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그 신주를 인수하면서 신주 대금을 납입을 하는 거죠. 네, 예. 유상증자할 때 그렇죠. 포함되는 뭐,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유상증자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주주가 그 주식 인수에 대한 대가로 뭐 회사에 이렇게 출자를 할 때 그때 그 납입한 금액 그것에서 형성되는 게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법에 보면 상법에 뭐 이익의 배당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이익의 배당이라는 조항을 보면 이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인지를 딱 규정을 해놨어요.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뭐 이렇게 공식이 보면 이 회사의 순자산 다시 말해서 자본 총계에서 뭐 자본금을 빼고 뭐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빼고 미실현 이익을 빼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복잡해. 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네. 그냥 법에 정해진 그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대략적으로 이익잉여금 정도 수준이다. 뭐 이익잉여금이 그 회사가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론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이익잉여금이라는 숫자하고 상법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이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은 이론적으로는 뭐 이익잉여금 정도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그냥 이익잉여금 정도다. 근데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얼마 안 돼. 이익잉여금이 너무 작아. 그러면 이 배당을 회사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배당을 못 받는 건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본잉여금이 많이 있으면 자, 이 자본잉여금도 숫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주들한테서 납입 대금을 받아서 회사는 뭐 투자도 하고 뭐 신규 사업에 지출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로 있는 겁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익잉여금이 커지겠죠. 그러면 자 상법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자본잉여금에 있는 숫자를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가지고 이익잉여금 숫자를 크게 만들어서 배당을 해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본잉여금을 감액시켜서 배당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감액 배당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회사죠, 그죠? 양극재 기업이죠. 예, 배터리 2차전지 이제 양극재 기업인데 이 LNF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 한번 이 재무제표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한번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엄청나네요. 5,711억이죠.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익잉여금이 3,595억밖에 안 네. 돼요. 이거 왜 줄었겠어요? 이때가 캐즘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예, 맞아요. 예. 수요가 줄어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을 내면 이익잉여금은 계속 커져가겠죠. 근데 이때 적자를 낸 거야. 네. 적자를 내니까 이익잉여금 숫자가 줄어들다가 급기야 이 이익잉여금 숫자가 얼마까지 줄었냐면 작년에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207억 원의 결손 상태인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이제는 결손 상태예요. 그러면 못 하잖아. 상식적으로는 배당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법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거나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2,780억 원의 24년 말 기준으로 2,780억 원의 현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회사의 미래를 믿고 주식을 홀더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주주들한테 좀 배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고 기다려주는 주주들한테 이게 이 회계 재무제표상으로 이게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야. 배당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회사는 돈은 있는데 이게 이익잉여금 답이 안 나오네. 이럴 경우에
자본잉여금은 얼마가 있어요? 7,049억이 7,049억. 있죠. 네. 이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서 배당 가능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NF가 2025년 3월 19일 날 정기주총을 하면서 정기주총 안건으로 이거를 올린 겁니다.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액 건. 이 자본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냥 자본잉여금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이게 네. 자본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낸다. 얼마를? 4,775억 원을 보낸다. 보내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시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감액 배당을 하겠다. 예, 감액 배당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법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액 배당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회사에 이제 자본을 변화시킬 때는 그 주총의 그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럼 주주들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너무 좋죠. 돈 준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돈 준다는데 네. 저는 돈이 싫어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주주들은 통과될 다 가능성이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감액 배당을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대주주들, 회사 지분이 높은 대주주들이 제일 좋죠. 지분이 많으니까 배당도 그렇죠. 많이 받을 수 그거 있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세금을 안 내, 배당을 받는데. 그러면 일반 주주들도 혜택을 보지만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를 보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생기면 이게 한 6%에서 45%까지 세율이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주주가 한 100억 정도 네. 그 배당을 받게 되면 한 50억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감액 배당을 하면 100억 고스란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주주도 좋고 대주주도 좋고 대주주한테 더 좋을 대주주가 수도 더 있죠. 좋네요. 더 네. 좋을 수도 있고 뭐 대주주들도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나 아니면 뭐 경영권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감액 배당을 하면 그냥 받으면 50% 세금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감액 배당을 하면 그냥 통째로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근데 대주주들은 이 좋은 걸 왜 그동안에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액 배당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거 하려고 하면 옛날부터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 감액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 같으면 자기가 제일 큰 혜택을 보게 되니까 좀 말하자면 이제 조금 머뭇거리고 눈치도 좀 보고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회사가 감액 배당을 해서 대주주가 뭐 한 수백억 되는 돈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갖고 왔어. 그러면 국세청이 봤을 때 이 자식들 봐라. 이거 날로 그냥 감액 배당 안 했으면 수백억 세금을 내야 될 애들인데 감액 배당으로 세금을 안 내? 이거 한번 조사 들어가야 되겠구만, 뭐 자식들, 뭐 그죠? 그러니까 기사도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그 회사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감액 배당에 대한 또 인식도 이제 별로 없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데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주주들의 주주 환원, 어떤 배당 요구 그런 게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일부 몇 개의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그 감액 배당에 나서면서 부담이 덜한 거죠. 나만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부담이 좀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묻어갈 수가 한두 개, 있겠는데요. 두세 개, 그렇죠. 맞습니다. 묻어가는 한두 개, 두세 개 기업이 하니까 나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부담 없이 감액 배당에 나서는 기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감액 배당을 하면 왜 세금이 제로냐?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자본잉여금을 그러니까 주주들이 납입 출자한 돈으로 만들어진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가지고 현금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면서 출자를 하면서 납입한 돈으로 형성이 된 거거든. 자, 우리가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자, 액면가 그 500원의 유상증자를 한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인데 발행 가격 10,000원의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액면가 이제 500원. 그렇죠. 10,000원으로 한 주를 유상증자하는데 10,000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 주식이 액면가가 500원이라고 하면 자, 이 이제 10,000원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주주가 납입한 돈이 이게 이제 어떻게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냐면
액면가인 500원만큼은 그냥 자본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액면가를 넘어선 9,500원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된 돈이 들어왔다. 이게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증자 한번 하고 나면 자본 그렇죠. 잉여금이 아주 늘어나게 대부분 회사들이 뭐 액면가보다는 그 회사 주가가 이제 높으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는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주들이 납입했던 그 돈, 자본을 되찾아가는 겁니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과거에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해서 납입했던 그 돈을 네. 그냥 되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쥐가 납입했던 돈을 쥐가 되찾아가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거 세금 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근거가 거죠.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거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근데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을 한다 그러면 야구 저 배당 소득세 좀 내라고 하지만 쥐가 회사에 납입했던 거를 다시 되찾아가는 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배당을 할 때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뭐 우리 이제 금융소득,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 같으면 15.4%밖에 안 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6.6%에서 49.5%까지 이게 종합소득세 그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500억 배당 받는다 대주주가 그러면 250억 원은 그냥 세금으로 가야 되는데 감액 배당을 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김정 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 MTN의 대주주인가요? 뭐 하여튼 그 설이 있던데 모르겠어요. 감액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 같고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 주주하는 또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23년 11월 달에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자본준비금 2조 1,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번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 가능 이익은 2.15조야. 그러면 이 2.15조만큼 증가된 돈이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하고 딱 배당할 수 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이거군요. 그래서 그 메리츠 금융의 이제 대주주 우리 조정호 회장이 세금을 안 내고 많은 돈을 이렇게 배당으로 갖고 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주주들은 좋죠. 어쨌든 간에 뭐 조정호 회장도 먹는 거고 나도 먹는 네. 거고 세금 없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또 배당도 많이 해주고 감액 배당을 하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그렇죠. 이유에서군요. 우리나라 그 주식 그 부자 1위가 이재용 삼성 회장을 제치고 조정호 회장이 됐던 것도 이제 이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 같은 데가 뭐 선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 많은 이제 이렇게 언론에 좀 회자되고 하니까 여러 기업들의 주주들이 야 우리도 감액 배당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감액 배당에 나서고 해서 지금 하나의 이제 트렌드처럼 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지 않지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네. 회사 밖으로 이렇게 주주들한테 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니까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하는데 투자 지표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ROE가 개선되겠죠, 그죠? 네, 자본이 자본이 작아지니까. 줄고. 그다음에 ROE가 개선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PBR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업 가치 올라가서 좋고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좋고. 또 주주들은 세금 안 내고 배당 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감액 배당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씩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액 배당 기업이 이렇게나 많이 늘었군요. 네, 23년도 36곳이었는데 24년도에 70곳.
25년 3월 달에 지금 현재 50곳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올해. 네. 그러면 작년보다는 이제 더 늘어날 텐데 그럼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대주주 지분이 좀 많으면서 네. 자본 잉여금이 좀 많은 회사다. 그러면 감액 배당을 이거 낙선했다. 감액 배당 이거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의 꿀팁까지 주셨네요.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감액 배당. 요즘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또 감액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라는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